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맡게 된 1년차 천사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Hypertension Management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스트랙트입니다. 고혈압과 만성신질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CKD에서 고혈압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을 살펴보자면, 첫째, 신실질의 총량 감소, 둘째, 자율신경계의 항진, 셋째로 레닌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관여, 마지막으로 사구체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현재까지 CKD 환자에서 120에 80으로 BP 조절 및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트 환자에게서 130에 80 미만으로 BP 조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CKD 환자의 65에서 85%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이 아티클에서 세 가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째로 혈압의 분류, 둘째로 혈압 감소의 목표, 마지막으로 CKD 환자에서의 고혈압 매니지멘트입니다. 네, 먼저 BP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오피스 블러드 BP, 즉 병원 측정 혈압의 140에 90은 24시간 보행 혈압 측정의 평균값 130에 80 수치와 상응한다고 하였으며, 네, 이것은 평균 가정 혈압 135에 85에 또 상응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7년에 AHA-ACC 가이드라인에서 병원 측정 혈압 120에 80 미만을 정상, 120에서 130, 이완기 혈압 80 미만을 고혈압 전 단계, 130에서 80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으며, 병원 측정 혈압 130에 80은 24시간 보행 측정 혈압의 125에 75와 상응하며, 권장되는 보행 측정 혈압은 낮 동안 130에서 80선을 유지하는 것이며, 밤 시간 동안 110에서 65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권장되었습니다. 혈압 측정군을 네 분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절된 그룹으로 병원 측정 혈압, 그리고 활동 혈압 모두 정상인 경우이며, 두 번째로 배기고혈압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측정할 때 상승되어 있으나 활동 혈압은 정상인 경우입니다. 셋째로 감면 고혈압으로 병원 측정 혈압은 정상이나 활동기 혈압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고혈압으로 병원 측정 혈압과 활동 혈압 모두 증가되어 있는 경우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감면 고혈압은 일반적인 인구에서보다도 CKD 환자에게서 30에서 60%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활동 혈압 측정 및 가정 혈압 측정이 CKD 환자에게서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병원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측정 방법에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과 활동성 혈압 측정기를 통해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들의 완벽한 협조가 어려우며 현실적인 의료 환경 문제로 정확한 혈압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한 조건은 환자의 팔 사이즈에 적합한 커프 사이즈를 사용해야 하며, 하트 레벨의 미디암을 통해 이제 발을 온전히 바닥에 이제 얹는 자세로 등에 기댄 채로 재야 합니다. 커피, 담배 활동 등을 측정 30분 전에 중단해야 하며, 방광을 비워야 하고 3에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측정해야 하고, 총 3번 측정하여 1분 이상의 인터벌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이 있습니다. 활동 혈압 측정 장치는 20에서 30분마다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하며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시행합니다. 활동 혈압 측정은 밤 동안의 혈압 변화 및 수면 중 10% 이상의 혈압 감소 또한 측정 가능합니다. 야간 고혈압과 수면 중 혈압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은 CKD 환자에서 만연한 증상입니다. 혈압 감소의 목표와 타겟입니다. CKD 환자에게서 적절한 BP 타겟은 새로운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린트 연구에서 ACC, HA 연구, 그리고 KDIGO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인 스플린트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인터벤션 트라이얼은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인텐시브하게 조절한 군에서 140 미만으로 조절한 군에 비해 30%
이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감소하였으며 25%의 모탈리티가 감소하였다는 그런 그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2017년에 HAA-ACC는 일반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측정하는 혈압이 스플린트 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그런 표준화된 접근 방식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BP 120 미만 대신에 130 미만으로 그 목표치를 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 응급 조치가 필요한 저혈압과 급성심 손상이 인텐시브 그룹에서 더 많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지적합니다. 2021년 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 KDIGO는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조절하게 그 인텐시브 컨트롤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그 스플린트 연구에서 2,600명의 CKD 환자군을 중심으로 120 미만 또는 140 미만으로 조절한 군을 가져와 이 중 이제 120 미만으로 조절한 군이 CV 리스크 및 모탈리티가 더 이제 낮았습니다. 그러나 ESRD로 이행하는 군과 GFR의 50% 이상 감소군은 이 두 개의 그룹은 서로 다른 이 BP 타겟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그라미를 친 세 개는 그 ESRD 및 이제 Reduced EGFR, GFR과 같은 키드니 아웃컴을 이제 프라이머리 그 아웃컴으로 진행했던 연구였으며 이 스플린트는 이제 CV 디지즈 모탈리티를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한 연구라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연구에서 CKD 환자군들만을 이제 특정한 그런 연구 결과는 없었으며 2021년 진행했던 KDIGO 연구에서 이제 스플린트 연구를 재인용하여 CKD 환자들에게서 인텐시브하게 BP를 조절할 때 CV 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및 이제 모탈리티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걸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치료입니다. 먼저 이제 비약물적 치료로 그 소듐 인테이크를 이제 2g으로 줄일 시에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0 감소시킬 수 있음에 알려져 있지만 그 CKD 환자들에게서는 그닥 에펙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포타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한 주에 150분 이상의 강도 있는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 KDIGO 및 그 HA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였습니다. 5kg 이상의 체중 감소는 수축기 혈압을 5 이상 감소시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항고혈압 약제를 시작할 때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클래스에서 두 개의 약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고려하는 약물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CE 이니비터,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ARB, 칼슘 채널 블로커 CCB, 그다음 베타 블로커가 있으며 이 중 베타 블로커는 그 타입 2 DM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약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ACE 이니비터 ARB가 알부민 유리아가 있는 CKD 고혈압 환자에서 이제 첫째로 고려되며 ACE 이니비터는 키드니 페일러를 39%,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18% 줄이며 ARB는 30%, 24% 각각 감소시켰습니다. ACE 이니비터 ARB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AKI로의 이완과 하이퍼칼레미아 위험성 때문에 공고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제를 선택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확립된 의견이 없습니다. 암로디핀과 니페디핀 같은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CCB는 ACE 이니비터 ARB와 함께 사용할 시 BP 감소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CCB, 베라파밀 딜티아진 같은 경우는 혈압보다는 안티프로테인 유리 효과가 더 이제 좋다고 에펙트가 더 많다고 합니다. CKD에서 혈압 조절을 위해 티아자이드 사용 계열은 공고되지 않습니다. CKD 스테이지 4 환자들에게서 클로로살리오디온의 추가가 12주에서 수축기 혈압을 10일 정도 감소시켰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뇨제를 포함한 3개의 항고혈압제를 사용하고도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은 CKD 환자들에게서 흔합니다. 그때는 미네랄코티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MRA 제제가
저항성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MRA는 그 포타슘 바인더 제제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에 이제 페네레논 성품의 케렌디아와 같은 이런 논스테로이달 MRA가 하이퍼칼레미아와 CKD의 악화 그리고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에 이제 SGLT2처럼 그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닝 BP 설지를 줄이고자 넉터널 안티하이퍼텐시브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최근에 빈번하였으나 녹터널 BP 로어링이 오히려 CV 리스크와 사망률에 이점이 없으며 마이오카르디알 리스크 및 셀레브럴 임팍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이식 환자에서의 BP 조절입니다. 신이식 환자들에게서는 CKD 환자와 다르게 가이드라인을 KDIGO에서 가이드라인을 130에서 80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유는 아직 그 KTP 환자에게서 target BP에 대한 그런 연구가 부족하며 GFR의 감소와 AKI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신이식 환자들에게서는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 활동 혈압 측정이 필수적이며 1차 고혈압 약제로 ARB 또는 CCB가 추천됩니다. 특히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호전될 때까지 디히드로핀 계열, 즉 암로디핀과 같은 CCB가 가장 권고됩니다. 네, 베라파밀 딜티아젠과 같은 비히드로핀 계열 CCB는 면역 억제제의 대사 작용을 방해하여 권고되지 않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혈압 측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활동 혈압 측정과 같은 가정 혈압 측정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내과 김혜나입니다. 우리 천세한 쌤이 그 논문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과 초도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제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여 년 만에 이제 그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 목표 수축기 혈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임상에서 활용을 하는 면에 있어서 신장내과 의사로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CKD 환자에서 고혈압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도 WHO 글로벌 헬시 에스티메이트에서 그 사망 원인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와 스트로크의 각각 1, 2위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모든 스트로크의 62%, 그리고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의 49%는 고혈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혈압이 사망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우리 통계청에서 제시한 사망 원인 통계에서 심장질환이 2위, 그다음 뇌혈관 질환이 4위, 그다음에 고혈압성 질환이 12위로 통계로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의 전체 인구에 있어서 고혈압의 추정 유병자가 1200만에 육박을 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를 이용한 수는 1000만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65세 이상이 한 495만 해서 65세 이상이 절반 미만에서 차지를 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로 보았을 때 고혈압 인구가 정말 많은 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CKD 만성신질환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가속화, 또 신장 손상이 엔드스테이지 레날 디지즈로 진행하는 확립된 위험 요소로 고혈압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서 BP를 낮추는 것이 심혈관과 신장 결과에 상당한 베네핏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시험에서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의 목표를 삼아야 되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CKD 환자에 있어서 최적화한 것인가? 이 권장 사항은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일치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2년 KDIGO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CKD 환자에 있어서 타겟 BP로 제시한 바로는 당뇨가 있던 없던 알부민 유리아가 없는 경우에는 혈압을 140에서 90으로 타겟을 하여서 조정을 하고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타겟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때 ACE 이니비터와 AR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D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유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은 고혈압 환자 그리고 당뇨, CKD,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을 때 타겟의 혈압 조절을 130, 120 미만으로는 낮추지 말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CKD 환자는 톨러러블 하면 130까지 타겟을 하되 140을 타겟으로 하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도 고혈압 진료 지침에 있어서도 이제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거나 심내혈관 위험도가 있는 고위험 혈압 환자에서 타겟은 130에 80으로 조절할 것을 고려를 하는데 만성콩밥병에서 알부민뇨가 없으며 140에 90, 알부민뇨가 동반되며 130에 80으로 이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KDIGO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이제 진료 지침입니다. 2022년 키드니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그 BP 클래시피케이션과 타겟 BP를 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리한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미국의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압의 그 시작을 스테이지 1을 130에서 80 더 이제 스테이지 1을 얘기를 하고 있고 타겟 BP는 130에 80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하이퍼텐전은 140에 90부터지만 노말의 BP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디바이드를 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고 타겟은 130에서 70, 120에서 80 요 사이를 타겟 BP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캐나다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의 시작을 135에서 85 이상으로 보고 혈압 타겟의 목표는 140에 90으로 본다. 고령이면 조금 더 조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20년 인터내셔널에서도 고혈압은 140에 90부터 오고 혈압의 조절은 140에서 90 근데 젊은 나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는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하나 약간의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 제시한 바로는 2018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라고 하면 만성콩밥병에서 알부민뇨가 없는 경우에는 140에 90이지만 알부민뇨가 동반되어 있거나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해서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130에 80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이제 의논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혈압 조절의 그 목표치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KDIGO에서 작년에
이제 그 고혈압에 대해서 10여 년 만에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KD 환자에 있어서 투석을 받지 않는 CKD 환자, 당뇨가 있든 없든 투석을 받지 않는 CKD 환자에 있어서는 시스톨릭 BP를 1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환자가 톨러러블 할 경우에, 그리고 스탠다이즈드 오피스 BP 메저먼트를 사용한 경우에 라고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KDIGO 가이드라인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2017년도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혈압을 130에 80으로 목표를 권장을 하고 있고, 2018년 유럽 가이드라인은 수축기 혈압을 130에서 139로 조절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나이스 2019년에서 당뇨가 없는 환자에 있어서 목표 권장 혈압은 140에서 50 미만이지만 당뇨병성 심장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시오가 70mg/m몰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 그 알부민뇨나 단백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을 120에서 70 29로 조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나이스 가이드라인에 2021년도에 CKD 환자에 있어서 알부민 유리아가 없는 경우에는 140에 90을 권장을 하고 최저로 130까지 조절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알부민뇨, 단백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30에 80 미만으로, 최저 혈압은 120, 최저 시스톨릭 BP는 120까지 타겟으로 하여서 조절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1년도에 KDIGO가 권장하는 수축기 혈압은 120 미만으로 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DIGO가 권장하는 목표, 수축기 혈압 조절의 목표는 현재 다른 주요 국제 고혈압 지침 중에서 다소 낮게 측정이 되었고, CKD를 가진 환자의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임상의가 목표를 어디로 세워야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을 하는 시점이 작년에 이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KDIGO가 권장하는 목표를 고려를 하였을 때 CKD를 가진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130 미만으로 하는 할 것이냐라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된 상황입니다. 2021년 KDIGO의 주요한 업데이트 두 가지는 혈압 측정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을 스탠다드 오피스 BP로 측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체를 하여서 아웃 오브 오피스로 혈압을 측정을 할 때에는 아까 우리 천산 선생님이 이제 잠깐 얘기해 줬던 앰뷸레이터리 BP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홈 BP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를 하여서 해볼 수 있다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KD 환자에 있어서 시스톨릭 BP 프레셔를 110 미만으로 조절을 하는데, 다만 이거에 톨러러블 하고 반드시 스탠다드 오피스 BP 메저먼트를 사용을 하라. 그리고 아웃 오브 오피스 BP 메저먼트를 할 경우에는 ABPM이나 HBPM을 사용을 하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오피스 BP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아까 선세한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조용한 환경에서 30분 이내에 혈압을 올릴 만한 섭취를 하지 않고 소변을 방광을 비운 다음에 5분 정도 안정한 상태에서 1분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혈압을 측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등을 기대고 앉아서 양발은 평지 위에 내리고 꼬지 않고 팔은 테이블 위에 놓고 가능하면 맨팔에 하지만 얇은 옷도 괜찮다. 커피의 위치는 심장 높이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검증된 기계를 사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 SBP, CKD 환자에 있어서 타겟 SBP를 120 미만으로 목표하는 그 레셔널리는 그러면 무엇이냐? CKD 환자에 있어서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가 ESRD 환자에서보다 조금 더 이렇게 혈압을 낮추면 조금 더 이점이 있다. 그리고 BP를 낮추는 것이 카디오바스큘라나 키드니 아웃컴에 명백하게 이점을 보인다.
그리고 스프린트에서 그 넌 다이아베틱 CKD 환자에 있어서 카디오바스큘라 베네핏과 서바이벌 베네핏이 컨펌이 되면서 타겟 BP, CKD 환자에서 타겟 BP를 120 미만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는 2015년 11월 미국에서 주도로 시행이 되었고 시톨릭 BP를 이제 인터벤션 트라이얼한 시톨릭 블러드 프레셔 인터벤션 트라이얼의 스프린트로 약자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연구 결과가 2015년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뇨가 동반되지 않은 고위험 고혈압 환자군에서 모포 수축 혈압을 120 미만 또는 140 미만으로 무작위 배정하여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였더니 모포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인 환자에서 심근경색,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 뇌졸중, 심부전, 그리고 심혈관 원인 사망의 1차 종료점, 프라이머리 컴포지트 아웃컴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그룹보다 한 25% 정도 유의하게 그 하자드 레이셔가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프린트는 2012년 BP 가이드라인에서 레코멘드 된 혈압보다 더 낮은 목표 타겟치를 계산을 하고 있고 싱글의 매우 이제 높은 퀄리티의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입니다. 결과로는 카디오 프로텍티브 그다음에 서바이벌, 포텐셜 코그니티브 베네티브 세 가지를 증명을 하였고요. 다만 레노 프로텍티브 이펙트는 없는 것을 사용을 하였고 이 연구의 기본은 스탠다드 오피스 BP 메저먼트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유든 사망의 하자드 레이시오 또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에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보다 유의하게 확률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KD 유무와 관계없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에서 하자드 레이시오가 조금 더 나타나긴 하지만 것으로 이제 얘기를 스프린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KD가 있는 스프린트 참가자에 있어서 이 카플란 마이어 곡선입니다. MI, 스트로크, ADHF, 그다음 CV로 인한 사망 등 이 프라이머리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에 있어서 인텐시브 그룹이 조금 더 유의하게 효과가 있고, 그다음 올코스 데스 아웃컴에 있어서도 인텐시브 그룹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하지만 키드니 아웃컴에 있어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CVD 데스나 올 코스 데스가 실제적으로 CKD 파퓰레이션에 있어서 조금 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에서 조금 더 유의하게 효과가 있더라라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린트 이외에 어코드의 트라이얼에서 당뇨병의 뇌졸중이 그 인텐시브 그룹에서 조금 더 현저하게, 그러니까 삭체혈관 60 미만은 401명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스트로크나 다른 페이털 스트로크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넌 CKD든 CKD 환자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스탠다드 글라이세믹 컨트롤을 하는 그룹에 있어서 인텐시브하게 혈압을 조절하는 그룹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보다 좀 더 스프린트 테스트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2021년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CKD 환자에 있어서 혈압의 목표를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멘치아의 혈압 조절이 디멘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았을 때 장기간 연구를 보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에서 코그니티브 베네핏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장기간 이제 보았을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KD 환자에 있어서 높은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목표 혈압을 120 미만, 140 미만으로 했을 때에 심혈관에 대한 이점이 급성 심장 손상이나 전해질 이상과 같은 위험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목표는 120에서 낮을 때 인지 장애는 더 낮추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스프린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경우는 하나의 RCT이다라는 것과 초기 6개월 감소가 인텐시브 그룹에서 GFR 감소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간 6개월 이후에 봤을 때 GFR의 감소가 인텐시브에서 조금 더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AKI의 발생이 인텐시브한 그룹에서 조금 더 3.8% 높게 발생한다는 거. 하지만 AKI가 리커버리가 되기는 하지만 롱텀 이펙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 했을 때 신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세컨더리 하이퍼텐션, 단백뇨가 1g 이상, 당뇨, 그다음에 PCKD, 이뮤노 서프레션 세라피를 받는 지에, 그다음에 사고 체결이 20 미만인 경우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CKD의 주요 원인인 당뇨, GM, PCKD가 제외되면서 이제 전체 CKD 환자를 대표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오피스 BP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P를 타겟을 너무 낮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이제 이 KDIGO 가이드라인에 따른 120 미만의 수축기 혈압 조절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반드시 스탠다드 오피스 BP 메저먼트를 하는 경우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개별화하여서 조절할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따로 준비된 이제 마지막 준비된 건 없어서 제가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